안녕하세요. 참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배설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이 배설기관에는요. 재흡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설기관이 재흡수될 때에 깨끗이 않은 것이 배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다시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독일에 갔는데요. 그 독일에 어떤 그 목사 내외가 있었는데 폐질환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 폐질환을 내버려뒀더니 폐암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폐라는 건 배설기관이죠. 뭘 마셔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관인데 그거를 일을 못하니까 산소를 흡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노폐물을 나가지도 못하죠. 배설기관이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나면 뭐가 와요? 폐질환이니까 폐에 세균이 들어와서 그 사람 그 목사 두 분이 다 폐질환인데 폐를 갉아먹죠. 누가? 세균이 갉아먹는 병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설기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용곰이 의학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21살 먹은 처녀가 장 속의 비밀을 좀 알아볼게요. 그 대장 속에 대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있죠. 변 냄새가 몹시 나는 사람은 주로 이 턱에 염증, 이만한 몽우리가 져가지고 고름이 잔뜩 나요. 그러면 턱에 이 고름이 자꾸 그냥 세포가 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얼굴에 두문두문 나는 처녀가, 더구나 처녀가 은둔 생활을 하지 바깥에 나갈 수가 있어요? 대낮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좀 덜어 나가고요. 이제 겨울에는 목도리를 들고 나가니까 이제 바깥 생활을 하지만 여름에는 활동을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럼 그 처녀의 장 속을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 속은 우리가 물을 먹으면 어디서 흡수해요?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보고 모든 찌꺼기를 내보내기까지는 전부 물이 온몸의 혈액이 대장액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에 미네랄도 있고 그 물 속에 썩은 물질도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재흡수가 됩니다. 그 변에는 우리가 설사라면 몰라도 물이 안 나오죠. 소변으로 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 흡수되기 때문에 대변에 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간으로 들어가면 썩은 물이 이 여성의 여기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는 그 더러운 썩은 물질이 간으로 들어가면 간염이 오겠죠. 그 처녀에 이렇게끔 우리가 그 장 속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이 변형이 돼요. 이 썩은 사람, 염증이 있는 사람,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벽이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썩은 물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겠죠. 암모니아 가스가 어디로 가요? 산성 두폐가 되니까 두통이 와요. 두통이 오면 뭐예요? 봐요. 고약한 냄새가 그 뇌세포로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오메가3 지방산이 35%인데 그것이 점점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30%, 25% 되니까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장 속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에 유해균 덩어리가 유해균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장이 썩은 사람들은 장 속에 유산균이 꽉 찼죠. 그게 다 죽어버리고 유해균으로 우리 몸을 흔들어 놓으니까 해독작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양물이 끊어지죠.
바이러스 세균이 온상에 간염, 위염, 자궁염, 대장염, 온몸에 염증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도 뭐가 생겨, 가려움증이 생겨, 얼굴에 여드름, 덕지에 염증, 속에 가려움증, 자궁에 혹, 이런 질병이 전부가 찾아오는 게 장 속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설기관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장 청소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병 안 든 사람이나 다 장을 깨끗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래 장 속에는 항상 1.0%의 저염곰이 무기질만 있다면 장이 절대로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장이 변형된다든가 우리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염증이 생긴다든가 뭐 이러한 질병은 절대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외부에 얼굴이 나타난 사람들은 장이 부패했다. 그러면 그 장 속에 있는 그 장액이 재흡수가 되니까 온몸이 다 더러워지고 염증으로 우리 몸의 세균의 밥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의 얼굴에 주근깨, 기미 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장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갱년기 창에 찾아온 여인들 보여 장 속의 비밀을 보면요. 감기를 너무 자주 들어요. 그럼 감기를 자주 든다는 것은 장 속에 그 썩은 물이 자꾸 재흡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눈물 속으로 들어와, 코 속으로 들어와, 폐 속으로 들어와, 기관지로 들어오니까 감기가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딱지가 코 속에 들어와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코딱지가 생긴다는 건 일종의 염증이죠. 세균 덩어리죠. 그런데 어깨뼈, 목뼈, 디스크가 온다는 것도 척추에 병이 찾아온다는 것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장 속이 더럽다는 거죠. 장이. 다시 말하자면 갱년기에 온 사람들이 그리고 엉덩이 뼈가 금이 가가지고 낫지 않는 사람들 팬티를 하루에 5번, 6번 갈아입는 여성들이 장 속에 자궁 속에 질 속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몸속이 장 속의 비밀을 우리는 배설기구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절이 206개의 뼈마디가 있죠. 뼈마디마다 이것이 디스코. 여기에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관절통이 온다, 루마티즘이 온다. 우리가 층층다리에 올라갈 때 다리가 올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또 키가 작아진다 하는 거는 뼈 연골이 무너지는 거죠. 뼈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세균이 파먹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소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사람,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배설기관이 깨끗이 못해서 오는 병이다. 또 제왕절개한 어머니들 보세요. 이 제왕절개는 왜 할까? 피순환이 안 돼서 제왕절개하는 거죠. 자궁이 60g인데 요만해서 이것이 이만하게 늘어나야죠. 질도 500배로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죠.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제왕절개라는 거예요. 그럼 제왕절개해서 난 애들은 신장이 요만해요. 더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설을 해야 못해요. 배설기관이 망그러진 거예요. 폐도 망그러진 거예요. 작으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폐가 못 돼요. 또 소변도 제대로 배설을 할 수 있는 노폐물을 걸릴 수 있는 신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개들은 자라면서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비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러한 노폐물이 축적돼 가지고 배설이 안 되는 것이 장이 또는 폐나 우리의 신장 이렇게 노폐물을 걸르지 못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병자들을 보면은요, 배설기관이 깨끗이 못해서 온 병이다. 어떤 분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감기를 자주 들고 숨쉬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오줌 누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변 놓기가 힘들고, 그죠? 이게 다 어떤 사람 땀이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다 배설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이죠. 이것이 피가 박히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 속에 뭐예요? 저염고미, 농도, 미네랄, 결핍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풍병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 사람들이 혈당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배설이 안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설만 되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도 배설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청소를 해야만이, 장이 깨끗해야만이, 다시 말해 폐가 깨끗해야만이, 우리 신장이 깨끗해야만이, 폐가 이런 배설기관이 깨끗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설기관의 비밀을 좀 알아보는 네 군데요. 소변은 pH가 6.0, 대장은 6.8, 그렇죠. 피부는 4.5.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은, 폐는 7.0,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그 농도에 따라서, pH의 농도로 따라서 우리 몸은 배설기관이 깨끗을 유지해주면요, 우리 몸이 눈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내가 머리가 있는지, 위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야죠. 아유, 내가 위가 있다. 아유, 위야. 아유, 다리야. 아유, 손가락이야. 이렇게 벌써 아프면은 배설기관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세포에게 신장세포 또는 우리의 대장세포액이 낫워킹한다. 그것이 죽는다. 말단세포세가 죽는다. 그러면 동맥과 정맥이 이어지지도 않죠. 조직액도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장을 좀 얘기합시다. 간장은 발효해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간장은. 그러면 메주를 넣어서 간장 만드는 건 몰라요? 간장을 만들죠. 콩으로 만들죠, 간장을. 근데 일본 간장은요, 숙성을 안 시켜서 만들어요. 거기에 유산균이 없겠죠. 그 유산균이 있는 간장은요, 우리 몸속에 세균이 올 수가 없어요. 염증이 없어요. 그 간장으로 해서 우리가 밥을 비벼 먹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어떤 어머니는 세 남매를 길렀는데요. 발효 간장을 먹어서 길렀더니요, 턱 중에 염증이나 생리통이나 이런 게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대요. 우리가 오늘날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없죠. 바로 그것이 바닷속에 있는 소금, 바닷속에 있는 저염고미 농도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또는 폐 속에 또는 신장 속에 우리는 저염고미 농도가 그 pH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간장 있죠, 일본에 우리가 나온 지금 마켓에 나온 그러한 간장은 방부제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방부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썩지 않게 해서 방부제를 넣었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 미생물 활동을, 번식을 막아요. 피를 낫워킹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진대사가 못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효식품을 먹는 사람에게는 우리 배설기관이 깨끗해지고, 이는 우리 몸속에 좋은 균이 약 1kg, 우리 위장에 300조, 대장, 소장에 700조가 살고 있고,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게 방부제에 들어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염증과 또는 피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배설기관이 망쳐지기 때문에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된 것이 염증을 화하고 이제 암 같은 거, 심장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부제에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요새 과일 주스 같은 건 다 방부제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섭취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배설기관을 정화시키려면 저염고미 농도가 1.0%를 유지해야만이 배설기관이 깨끗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고미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